예, 11월 5일 화요일 마감 방송이 5%입니다. 자, 드디어 미국의 대선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내용이 나올 텐데, 일단 어제부터 우리나라가 금투세 폐지를 하면서 수국가 투심의 바닥을 치고 올라가려는 모습이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괜찮은 흐름인데, 여전히 금주는 미국의 빅이슈 변동성을 좀 봐야 됩니다. 기본을 잡고 우리나라는 이제 바닥 반등해서 분명히 꿈틀거리면서 언론 추세를 제가 보고 있죠. 자, 그리고 먼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제가 항상 유튜브 찍을 때 시간을 항상 조금 신경을 써요. 자, 그래도 좀 깁니다, 솔직히. 그죠? 그러니까 내용은 제가 정말 착실하게 담아서 내용은 정말 자신이 있는데 한 10몇 분, 20분 되다 보니까 자, 근데 저랑 오래 봐주시고 하는 구독자분들의 평균 시청 시간, 어쨌든 간에 시청 시간이 60% 이상입니다. 되게 보다 많은 게 아니라 꾸준히 봐주시는 분이 진짜 많다는 거니까 자, 이거는 정말 제가 감사해요. 감사 인사 드리면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금주는 미국 대선 전에 왔다 갔다 금요일부터 살짝 빠지기 시작했죠. 좀 그런 변동성을 좀 볼 거고, 어제는 엔비디아가 이제 글로벌이죠. 미국 대선에 미국 시총에 정시 시총 1위를 등극을 했습니다. 뭐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애플과 왔다 갔다, MS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서 일단 정 하나 드렸고, 자, 미국 대선과 정시의 흐름을 한 번 더 오늘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어제 금투세가 폐지가 전격적으로 되면서 분명히 눌리고 눌렸던 것들이 분명히 조금씩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꼴찌 탈출하고 반등 주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은 큰 변동은 없었어요. 다른 테마 하나 돌면서 종목 장세는 좋았고,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살짝 조정이 있었지만 추세는 변화 없습니다. 자, 그 가운데 제가 바닥으로 봤던 엔터가 반등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첫 번째 파트에서도 그 매매나 가격에 대한 의견을 살짝 드리려 하고 있고요. 자, 미국 대선과 또 특히 중국 어제 나왔던 무비자 입국 이런 것 때문에 테마가 돌고 있는데, 관련해서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까지 통으로 묶어서 한번 섹터에 대한 의견을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분명히 대선 결과에 따라서 지금 되게 마음 졸이신 분이 계실 겁니다. 특히 트럼프 쪽으로. 근데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너무 몰빵이라든지 크게 찍게 하시는 거는 안 좋아요. 이번 어쩌다 맞추시더라도 그거는 나중에 투자하시다 보면 또 안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한쪽 몰리는 거는 계속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따라가지 않고 있죠. 자, 실전 투자 5% 제리 채널입니다.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자, 결론은 여전히 미국은 대선이 박빙의 대결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자, 이게 이제 대선 투표 주별로 계속 나올 텐데 지금 이미 투표가 들어간 데가 있어요. 들어가고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부터 오전, 오후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투표가 되게 특이합니다. 아주 선거인단이 많아도 단 한 표라도 많은 쪽에서 다 가져가 버려요.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체 득표수가 많다 하더라도 이런 경합주들 있죠. 경합주들, 경합주. 특히 펜실베이니아 얘기 되게 많이 나오던데 이런 거에 따라서 확확 바뀔 수 있어요. 자, 그런 면 때문에 끝까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 내일 오전부터 한 번씩 중간에 볼 거죠. 말씀드리겠지만 좀 약간 개표를 늦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법이 좀 바뀌어서. 자, 그리고 혹시나 다 깠는데도 두 표 간의 그 표 차이가 0.5%밖에 안 된다. 그는 자동으로 재검표를 해요. 계속 늘어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미 트럼프는 혹시 안 될 거를 대비해서 소송을 걸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불복에 대한 변동 리스크도 있을 겁니다. 근데 주식에서는, 정시에서는 딱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한번 얘기를 드렸던 부분을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자, 제가 2012년, 16년, 그다음 20년, 24년, 4년마다 미국 대선이 정말 큰 이슈인데, 자, 이때가 딱 노벰버 11월 둘째 주 월요일 다음 날인가 막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태에 딱 했는데,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정시가 다 올라갔어요. 파란색이 16년, 그 다음에 노란색이 그렇고 빨간색 다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전에 보세요. 그 전에 보세요. 빠졌다 들어온 것도 있고 출렁거리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 24년은 9월 10월이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야, 끝났으니까 불확실성 해소다, 다시 날아가자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출렁거릴 수도 있어요. 물론 상방을 저는 보고 있지만 그 단기 변동성이 어디로 올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오더라도 출렁거리는 건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보시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자, 미국 대선을 내일부터 한번 챙겨보시죠.
자, 일정을 어제 안 적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지표라든지 5일, 6일, 7일, 8일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대선 이후에 7일이죠. FMC 파워를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봤을 때는 달러와 금리가 참 요거는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금리가 미국 대선이 좋다, 정시에 올라간다, 트럼프 정책 이러면서 10년물이 4.3이 넘어갔잖아요. 그 오버슈팅 된 상태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데 전 이랬던 저랬던 이게 조금 빠질 수 있다 봅니다. 자, 경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금리는 좀 떨어지지 않겠나. 그러다 보니까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러셀 중소형도 봐야 되겠지만 헬스케어나 특히 바이오 우리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나 되면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AI 빅뱅은 계속 근래 들어서 뭐 어제 SK AI 서밋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총 엔비디아 기준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애플, MS, 아마존 다 보고 있는 상태니까 크게는 엔비디아 B2B, 애플과 MS는 B2C로 보면서 제가 같이 보고 있는데 그냥 위에서 등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짝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 변동성인데요. 자, 미국 나스닥 기준 보였을 때 이게 지금 보면은 좀 꺾였잖아요, 그죠? 단기 살짝 꺾였지 않습니까? 단기로 꺾인 거지. 꺾인 거는 추세에 꺾인 건 아니고 떨어져서 2m가 여유 좀 있어요. 한번 출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확 올라가면 물론 좋겠지만 예전과 다르게 스마트하고 되게 그 스피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짝 변동성이 거의 준다 하더라도 투자상 큰 흐름은 나쁘게 보지 마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시즌에 어제 팔란티어 보신 분 좀 많으실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꾸준하게 상방입니다. 꾸준하게 상방이고 그쪽에 CEO 말이 또 있어요. AI를 지금 보니까 이번 분기의 성과는 가속화되는 AI 수요를 입증한다. 그 AI 쪽입니다. 좋다는 얘기고 세계는 곧이어 AI 선도자와 뒤처지는 팔로워로 나눌 거다. 그러면 우리는 선도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AI 적극 노력하겠다. AI 좋다는 얘기였습니다. 한번 챙겨보시면 되고요. 자, 비트코인도 잘 가다가 7만 불이죠. 70K에서 살짝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68, 69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혹시나 되면은 또 출렁거렸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안 되면 밑으로 출렁거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나스닥 증시 위험자산 특히 유동성 같은 걸 보면서 비트코인 추이를 보고 있죠. 하지만 저는 왔다 갔다 하더라도 9만 불까지도 본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 감안하자. 이렇게 미국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그런 변동성을 기본으로 깔고 가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비미국은 대만은 TSMC 보합 행보 유지하고 있고요. 홍콩, 중국은 오늘 살짝 반등을 주려 해요. 그 4일이나 8일 사이에 전인대에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여전히 재정정책이라든지 지방정부 부채를 어떻게 이거를 따느냐 그 문제를 보고 있는데 자, 부채 한도 증액을 오늘 살짝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살짝 들고 있어서 플러스권 돼 있지만 여전히 미국 눈치를 보는 중국이니까 봐야 되죠. 자, 일본 니케는 잘 쉬었는데 플러스권 돼 있고 또 엔화는 살짝 더 약세로 돼서 152엔대입니다. 우리나라 볼게요. 우리나라 말씀드릴 부분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자,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해드렸던 코스닥 투심이라든지 수급 부분을 많이 보기 때문에 코스닥을 잠깐 보여드리는데 밑에 게 거래 대금이에요. 거래 대금이 많을수록 하락인 거죠. 작년에 이제 보면 이렇게 9월, 10월에 급락을 하고 11월 달에 급등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제 공매도 전격 금지하면서 급등 출렁 계속 올라갔잖아요. 11, 12월 달에. 이때 거래량 보시면 쭉 빠지면서 이때 바닥을 했던 때가 요 정도 수준이에요. 한 4조 정도 될 것 같아요. 4조 7천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반등을 조금씩 줬었고 근데 작년보다 올해 상반기도 그렇고 돈이 좀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꾸준히 빠져나가고 수급도 꾸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7, 8, 9, 10월 정말 힘들게 등락하고 있는데 여기에 걸쳐 있던 거래대금 바닥을 찍었다 했잖아요. 시그널적으로 바닥 찍고 어제 살짝 올랐습니다. 근데 팍 뛰진 않아요. 팍 뛰진 않는데 왜 그때 이슈보다 금투세 약한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바닥을 다지고 조금은 미국 대선 전에 변동성을 감안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량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제 되고 나서 출렁거린다 하더라도 나쁜 건 아니에요. 어제 갔다가 오늘 살짝 빠진 거는 추세가 유지하는 겁니다. 많이 반등 주고 살짝 조정받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보시고 출렁거리더라도 반등은 계속 갈 거라 보시면 좋습니다. 자, 거래대금 잠깐 봐드렸고 어쨌든 미국 변동성 기본으로 하면서 수급 보는데 오늘도 외국인은 눌렀어요. 3전을 또 눌렀어요. 코스닥은 조금 다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반등 주세 간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닥의 왜 연봉을 보면 어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던데 홀수에는 안 좋고 짝수에 좋다. 2년 연속으로 안 좋았던 적은 없다. 이런 얘기 코스닥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내년 상반기 바이오로 보면서 코스닥의 선방을 보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정시 부양책이나 그런 것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연말 잘 지켜보시면 됩니다. 오늘 수급은 살짝 팔았죠. 어제 올라가던 애들 외국인은 살짝 팔았던 부분이고 여전히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함께 매수는 크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종목장이 돌았으니까 좋은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파생 포지션 계속 보고 있잖아요. 여전히 계속 왔다 갔다. 예, 뭐 방향 보이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AI 반도체 기준은 하이닉스가 여전히 대장인데 오늘도 반등이 괜찮습니다. 하이닉스는 좋고 하이닉스는 어차피 얘들이 신고가 전고점 부분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눌린 것 때문에 못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씩 해소되는 과정이다 저는 보고 있어요. 오늘 5장 돼서 또 살짝 밀립니다. 5장 돼서 그냥 후속 매기 없어서 그런 거지 뭐 괜찮다 보는 거고 20만원 시도했지만 하이닉스가 오늘도 살짝 밀려서 끝났다. 어제 얘기했던 SK AI 서밋이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어제 근데 말씀 안 드리고 빠진 부분이 뭐냐면 어제 이제 HBM4 6개월 땡겨달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젠슨왕이 하이닉스와 함께 무호의 법칙을 뛰어넘는 진보로 보이고 있다. 하이닉스 띄워준 거죠. 되게 띄워주고 좋다는 얘기했고 듣기로는 지금 최태원 회장도 말했지만 그 처음에 왜 그 AI 가속기 칩 독점 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 TSMC든 엔비디아 뭐 싸웠다 하지만 관계 괜찮아. 근데 하이닉스도 지금 독점이기 때문에 아주 관계들이 공고히 잘 있다는 얘기도 됐었고 이 무의 법칙은 아시겠지만 90년대 이 메모리 디램이 급속도로 발전했잖아요. 그때는 2배를 가는데 2년이 걸렸어요. 2년마다 2배 간다 그랬다 이게 깨져버렸잖아요. 이제 속도 되게 빨라졌기 때문에. 근데 AI 시대에서는 6개월마다 2배씩 AI 상승한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큰 속도냐면 연성장률이 30% 40%만 돼도 엄청난 겁니다. 작년 상반기 때 한참 2차전 전개자 좋을 때 연성장률을 30에서 50% 봤단 말이에요. 근데 6개월마다 2배씩 얼마입니까? 1년에 4배란 얘기잖아요. 300% 성장입니다. 그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물론 자체적으로 나온 것도 있지만 여전히 숫자적으로 엔비디아 실적도 곧 나와요. OP 마진 다 보겠지만 이런 거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11월 달에 모멘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빅바이오는 상당히 많이 올랐고 어제 대장주의 면모로 보여줬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주도색도 맞고 오늘 살짝 빠질 수도 있어요. 어제 엄청 오르고 몇 프로 1, 2% 빠지는 거는 의미 없기 때문에 봐주시면 됩니다. 대신 우리나라가 단타가 되게 심하잖아요. 아직까지도. 두심 수급이 바닥 올라온다 하더라도 단기 매매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고 우리는 단타 치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자, 1월 달에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크게 기대한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어제도. 수년 만에 제가 바이오섹터 보면서 소환했다는 얘기 드렸죠. 자, 참고 볼 수 있는 SK 바이오팜, 삼성 바이오 괜찮았고요. 오늘 실전 주식인 알테오젠이 살짝 빠지긴 했습니다. 살짝 빠졌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서 위에서 등락 있는 부분이니까 추세상 문제가 없고 자, 필수 이픽과 그의 바이오 오늘 살짝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추세 괜찮고요. 제가 그때 소액 용돈 보류로 했던 비보존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만 하는 건데 그 부분 아시는 분들은 파트 2에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언급 드려야 되겠다. 자, 바닥에서 제가 그 지수와 함께 봤던 그 엔터 종목 중에 구체적으로 이걸 좋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5만원대 초반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때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그 출렁거리다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반등 주고 있는데 엔터 실적이 나올 겁니다.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자, 지금 사놓고 제가 길게 보자 해서 계속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지고 가면 지금 사놓고 중기로 보는 분들은 수개월 들고 가야 됩니다만은 혹시나 5만원 전후로 초반에 사신 분들은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손을 끊었죠. 5만 8천원 정도입니다. 자, 지금 거의 다 왔나? 5만 6천, 5만 7천원이 가면 내일 정도 돼서 여기 뿅 뜨거나 그러면 물량 나올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 뒤에 종목 얘기는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시황 얘기 드리면서 그래도 제가 엔터에서 JYP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3분들은 요 위에서 단계적으로 매매 타이밍이나 물량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보시라고 매매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엔터는 뭐 자동차도 중기배당 괜찮고요. 자, 그리고 미국 대선 테마 기본적으로 어제 나왔던 중국 테마들이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시나리오 섹터별로 이렇다 저렇다 나오던데 솔직히 보지 마세요. 별 의미 없고 그냥 제가 공동적으로 봤던 AI 반도체와 빅바이오는
둘 다 누가 되든 괜찮다 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보는 거고, 지금 2차 전지 올라가죠. 혹시나 테슬라 되게 되면, 테슬라가 아니라 참 해리스가 되게 되면 그린사나 괜찮을 수 있잖아요. 예, 저도 단기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가 계속 어닝 쇼크이기 때문에 뿅 뜬다 하더라도 물량 맞을 거예요. 예, 맞을 거고, 전 세계 어제 얘기 드렸지만 그 각국의 재정들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2차 전지는 계속 박스 등락 정도 보시는 게 좋고, 자, 테슬라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10월 달에 중국 판매가 9월보다 23% 급감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도 8월 달, 9월 달 계속 연으로 잘 판다는 얘기 나왔는데, 사실 보신 분 계시겠지만 연말까지 했던 그 자동차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무이자로 할부로 살 수 있는 프로모션인데 자꾸 늘려요. 그 말은 뭐냐면 마진율이 별로 안 좋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BYD라든지 샤오미 같은 자체적인 중국 차를 너무 밀어주기 때문에 뭐 테슬라가 정말 중요하고 잘하는 차다 하지만 중국의 내수는 쉽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도 한 개 들어가면 유럽에서도 미국 따라서 자꾸 중국 전기차 캐즘 밀어내는 거를 몇십 프로 관세를 때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근데 중국차의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콜이 괜찮아져요. 자꾸 괜찮아지면서 밀어내고 자체적으로는 자기 차를 쓰니까 내연기가 남아있던 폭스바겐의 딴 애들이 중국에서 안 팔려요. 중국이 엄청난 큰 MS인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더 수익이 안 돼서 공장도 지리고 유럽이든 다른 완성 접촉 힘든 상태인데, 거기에서 돈을 벌어야지만 전기차로 가서 전기차를 키울 수 있다고요. 전기차에서 수익 나는데 몇 개 없습니다. 그 지인 같은 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되게 힘들어요, 사실요. 그 중국 캐즘 때문일 수도 있고 중국의 치킨 게임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 2차 전지든 전기차는 중국 캐즘이 조금 더 갈 수 있습니다. 콜 문제라든지 중국 정책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든 전기차든 2차 전지든 중국 흐름이 어느 이길 수 있는 모멘텀이 나와야 돼요.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가격 팍 낮출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제 밑에서 등락이 있을 때 전기차든 아니면 2차 전지든 쉽게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제 나왔던 중국의 무비자 입국. 자, 중국 무비자 하면은 그쪽 막 오라는 거잖아. 결국 자기 나라의 소비와 경기를 위해서 그래요. 자기들한테 나라 관광을 하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중국이 그러면 우리나라도 제주도 외에는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제주도 무비자인데 우리나라도 확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한알령 해제해 줄 거 아니냐? 그런 기대는 쉽게 하면 안 돼요. 2015년부터입니다. 이미 10년 됐거든요. 중국이 우리나라 한알령이 안 한다고 공식적으로 말하지만 쉽게 안 풀어줘요. 2022년 초에 마스크 벗을 때 제가 중국 뭐 이런 거 할 때 화장품 토니몰인가? 그때 한번 한 적이 있지만 그 다음부터 중국 관련주를 한 번도 사들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중국의 재정정책과 정말 크게 한번 중국 경기 부양하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자기 자체적으로 자국의 소비나 자국의 기업 부양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테마 이쪽은 아직까지도 안 하시는 게 좋고, 한류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한류를 문화가 되고 습관이 되고 체험이 되게 되면, 음악도 좀 말씀드렸지만 식품 같은 거 먹는 거 있죠. 그나마 삼양식품 같은 거는 중국 플러스 글로벌로 봤을 때 아직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K푸드로 삼양식품 같은 거는 제가 좀 보고 있는 관중이라 말씀드리겠지만, 웬만한 다른 중국 테마는 이쪽 오늘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또 드리는 거예요. 요건 좀 중요하다. 자, 제가 빅수급주라고 말씀드렸던 게 가끔씩 의미를 말씀드리지만, 이 빅수급은 돈이 크게 들어와요. 어제 코스닥 얘기도 살짝 드렸잖아요. 근데 빅수급이 들어올 때는 큰 돈이 유입됩니다. 유입되죠. 두 번째는 욕을 먹어요. 야, 지금 뭔데 저리 올라? 비싸. 안 돼. 이제 가다 꺾일 거야. 별별 욕을 다 먹고 있는데, 제가 보는 지금 바이오든 뭐든 비중의 지금 흐름은 욕먹기까지 왔어요. 욕을 더 먹을 거야 아마. 야, 바이오 지금 안 돼. 그렇게 하다가 결국 슈팅이 나와야 됩니다. 슈팅이 나와야 돼요. 슈팅이 나와야지만 빅수급들이 엑시트를 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 안 나오면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지금 AI 반도체처럼. 하지만 끝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 슈팅 나올 때 빅수급들이 엑시트 한다는 이제 수급의 사이클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에 2차 전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끝났는 거고요. 지금 2024년에 왔다 갔다 하는 AI 반도체는 여러 가지 있지만 슈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어서 대장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커지고 좋을 빅바이오들은 이제 1번, 2번 정도 들어왔어요. 앞으로 3번, 4번이 남았기 때문에 빅바이오 계속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러지네. 자, 국장 바닥 신호는 쭉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개인 예탁금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예탁금이 금투세 폐지되고 조금 돌았죠? 예, 50조 찍고 51.4조고요. 예, 한번 흐름 보겠습니다. 자, 어제 멤버십 가입한 분들 못 불러드렸는데, 자, EHCH님, 그 다음 미소님 가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열심히 좀 찍어볼게요. 자, 파트 2에서 우리 종목 세부 설명 이어가겠습니다.